안녕하세요. 소환TV의 백조입니다. 지난 영상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은 이를 기준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세분화한 경제체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나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이고,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등장하는데,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하는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먼저 초기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이름 그대로 가장 초기에 나타난 경제 이론으로 시기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태동한 산업혁명기, 즉 근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사람은 애덤 스미스로, 그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고, 국가가 시장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며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A, B, C 3사람이 있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모두 동일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해봅니다. 원두 가격, 임대료, 매장 유지비가 3,000원이고 아르바이트 임금이 1,000원, 그리고 카페 주인의 수익이 1,000원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A, B, C가 자유롭게 경쟁을 합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메리카노 가격을 높여 수익을 높일까요? 아니죠. 보통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가격을 내립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같은 맛의 A, B, C 아메리카노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커피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쟁을 통해 가격이 5,000원보다 낮게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고, 이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유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고,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C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적절한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A가 가격을 대폭 낮췄네요. 더 줄일 곳이 없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A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가격을 뺀 것이었죠. 그럼 이제 C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무제한의 경쟁이 허용되는 초기 자본주의 자유시장입니다. 결국 C도 무리하게 아메리카노 가격을 더 낮춥니다. 알바생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요.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A 역시 C가 낮춘 만큼 알바생의 임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희생은 알바생들만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바생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되고, 알바생들의 임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아메리카노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아메리카노의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 과잉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카페 점주 A, B, C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또 낮추지만 결국 알바생의 임금이 더 줄어들고 소비도 더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나요? 바로 근현대의 역사 중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모습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그렇게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의 문제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이고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했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했지만 C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웃 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주문량이 늘자 C는 다시 알바생을 고용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 인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수익 또한 급증했죠.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이었고 A는 누진세까지 맞아서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A와 C의 아메리카노 가격 차이도 줄어들고 C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활동을 유도했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이를 다시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죠. 또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가 인류가 찾아낸 최적의 경제체제일까요? 카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전소 공사가 끝나고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커피 주문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C는 사업이 잘 될 때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이고자 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규제,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단합하면서 1명을 자르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협박했죠. C는 모두 고용할 테니 임금을 줄이고자 제안했지만 바리스타들은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C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도 비슷한 상황으로 카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죠.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안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시장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죠.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으며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로 돌아갑니다. C가 있는 동네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줄고 C의 순이익이 증가했죠. 규제가 없어지자 C는 정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한편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건물주 A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자본력을 앞세워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C는 A에게 고객을 대부분 빼앗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와 말합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눈물을 머금고 C는 A에게 카페를 넘기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되어 있었죠. A의 사업은 번창해 갔습니다. 독점하고 있었기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바생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죠.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 A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B와 C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A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죠.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지죠.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대는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로부터 시작되었고,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후기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오늘날과 같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두 경제체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누구의 부가 축적되고 누가 희생하는지가 결정되죠.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분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번 자본주의와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